네, 2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코인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알트 인덱스는 지금 6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67보다 조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인 건데, 알트 시즌의 기준점은 75입니다.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알트코인들 가운데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우리는 알트 시즌에 진입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점이 알트 시즌 인덱스 75를 바라보면 알트 시즌이 본격화됐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63으로 살짝 빠졌는데, 과연 언제쯤 알트 시즌이 공식화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지캡에서 시작해서 지금 스몰캡까지 살짝 아주 작은 사이즈의 어떤 미니 랠리 양상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의 본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트 대장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분위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하는 얘기예요. 맥스가 하는 얘기인 건데, 지금 알트 시총 차트가 너무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 이미 시작이 됐고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잘만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트 시총이 4배 이상 진짜 펌핑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언제 조금 요때 상황이죠. 요때 이런 상황이 언제 본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분위기는 훈훈하다. 예, 이제 뭔가 초입으로 들어왔고 분위기 자체가 전환이 아주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통상적으로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빡세게 한번 움직여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주요 종목들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5월로, 빠르면 5월로 예상되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가능성,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으면서 이더리움 시세도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9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미 2,868달러에 대한 지지라인 전환이 작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000달러만 잘 뚫어내면 3,50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빠질 때 지지 라인으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2,615달러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덴쿤 하드포크 또는 이 비트코인 단기 최고가에서 이더리움이 강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곧 이더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더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여기를 빨리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뚫어내면 어마어마한 반등 가능할 걸. 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걸.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걸. 이더리움이 그렇게 한번 빡세게 움직여주면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이렇게 순환매를 보이면서 알트 시장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시작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진입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 예상은 약간 하락한 뒤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500달러,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6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는 표현은 선물 거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선물 거래 하시는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거나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놓고 2달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600달러까지 폭락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2달 동안 215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 36% 상승했어. 자꾸 헛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뭐 시장은 약세 론자와 강세론자가 맞붙는 상황인데 약세론자들의 어떤 완패 상황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의 어떤 강세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기관들이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프살리온 매니징 같은 경우에는 이 3,000달러 부근에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버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돌파 뒤에는 3,500달러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우리가 했던 얘기고 다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인 건데, 개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참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포브스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기사를 또 내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작정하고 이더리움이 올 한 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고, 이더리움 소각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소각이 많이 된다라는 거는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이더리움 시세 반등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덴쿤 하드포크는 지금 3월 13일 메인넷 적용이 예고가 돼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월 23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조금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해서도 주목도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 이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에는 CDK 체인 개발 확장을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옵티미즘을 비롯한 이 웹3 킬러 앱이 등장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옵티미즘, 아비트럼, 또 뭐 있을까? 폴리곤. 팍팍 떠오르진 않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뭐랄까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아비트럼과 폴리곤을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 물량도 가지고는 있는데, 이더리움의 어떤 강세 가능성을 충분히 신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들 가운데 좀 메이저급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리서치를 해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관심 갖는 거나 잘 알지 나머지 종목들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 다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너무 뭐랄까 부패 상차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도저도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 해서, 자신에게 조금 맞는 나를 좀 당기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선정을 해서 리서치를 하시다 보면 투자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스칸멜커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0.9713달러 주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가능하다. 여기서 리테스트 지금 성공하면 다음 목표는 1.56달러까지도 가능하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차트 자체가 엄청 좀 약간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되게 예쁘게 삼각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됐고 상단 저항 뚫어줬기 때문에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조금 짙게 깔려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월드 오브 차트, 이 파일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항은 9.5달러, 2차 저항 17.5달러, 3차 최종 저항은 24.5달러. 물론
미드텀 중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3데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코인도 지금 AI 테마에 지금 엮여가지고 스토리지 컨셉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AI 테마에 엮여서 지금 반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봐도 예쁘고 이슈적으로 AI 트렌드와 엮였어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 파일코인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조금 뇌동매매를 통한 매수를 단행하시면, 신규 진입을 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있고 비트코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되거든요, 이런 차트가.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립토나이트가 얘기하는 파일코인 주간 차트예요.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고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를 통해서 봐도 굉장히 이때 거의 막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힘을 받으면은 저항만 조금 잘 돌파해주면 한 10달러 부분까지만 올라서 주면 바로 17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 차트,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파일코인은 두 자리 숫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10달러 이상으로 가긴 갈 거야. 뭐 주간 차트 기준으로 올해 뭐 1년을 관통하면서 충분히 가능성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달러에서 8달러까지, 8달러 돌파까지 잘 지지를 받아주면 아마도 8달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이제 흰모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1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파일코인이 좀 더 의미 있는 펌핑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첫 번째 타깃으로는 2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코인도 AI 테마로 지금 엮여 있으니까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렌더, 패치, 월드코인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같이 조금 묶어서 바라보시면은,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하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패치, 역시 지금 AI 테마로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패치입니다. AI 내러티브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패치 2달러를 향한 올타임 하이를 해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3데이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1달러 부근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면 2달러로 바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온전하게 지지를 받아줄 것이냐. 워낙 급격하게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1년 내내, 작년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조금 빡세게 와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그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가치는 있겠죠. 그래서 AI가 얼마나 지금 무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지는 어제 저희가 그 오픈 AI의 새로운 프로젝트 소라 영상을 통해서 같이 봤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컨셉은 단순히 뭐 크립토 투자, 뭐 엔비디아 투자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인류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런 어떤 전환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영역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투자자로서는, 또는 주식 투자자로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번 강세장을 조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는 시장에 조금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종목들 선정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코인도 그렇고 최근에 강세를 보인 뭐 렌더도 그렇고 패치도 그렇고 파일코인도 그렇고 저희가 AI 트렌드 컨셉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여러 차례 짚어봤던 건데, 지금 딱 반등세가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와 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고, 뭔가 프로젝트 자체가 사고만 치지 않는다라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악재로 시세 급락이 이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AI 트렌드는 이 시장의 어떤 핵심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한동안은 꽤 높습니다.
이거는 비체인. 비체인도 차트가 예뻐요. 이 차트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하락세계를 통해서 한번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줬는데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들에 대한 돌파까지 이번에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새로운 상승의 첫 번째 단추가 지금 끼워져 졌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BTI는 이거 지금 주간 차트고 올해 1년을 통틀어서 조금 의미 있는 흐름 자체가 등장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조금 안기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비체인 한 요 정도에서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잘 반등을 해줬고 상승이 좀 많이 나와줬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비체인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다 의미 있는 한 20% 이상의 수익률은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기둥이, 이게 지금 주간 차트잖아요. 이 기둥 상황이 몇 주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바라보면 이게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인지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체인 홀더분들은 이런 거 잘 즐기시면 되고, 신규 진입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세 잘 보시고, 이번에 보신 것처럼 양대 장대 양봉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인내의 시간이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 요즘에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시장 상황이 훈훈해지면 늘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이런 거 차트만 보고 뇌동매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진입한다 오늘 진입한다 내일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이 정도 단계에서 계속 비체인을 얘기했을 때는 이미 1년 전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고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수익률을 즐기고 있는 거지, 갑자기 뭐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내일 또 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서치가 일단 빡세게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의 수익을 즐기신 분들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익이 그렇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지, 그 판단을 위해서 얼마나 빡센 리서치가 진행이 돼야 하는 건지, 이 강세장이 다가올수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이 포모 심리가 시장을 또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주 적극적으로 되새김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헤데라 해시그래프.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차트 흐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눴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잘 반등이 좀 나와줬고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저항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은 0.2달러, 사실 0.2달러도 굉장히 갈 길이 좀 멀죠. 일단 0.09달러에서 0.1달러 사이를 온전하게 좀 지지를 받아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0.2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여기가 지금 핵심적인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0.2달러에서 한번 터치를 하면 빠질 거야. 저항 맞을 거야.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면 1차 목표 0.44, 2차 목표 1.25 굉장하죠. 그래서 과연 0.58달러 요때 요거를 좀 잘 넘어서서 의미 있는 신고가 2025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헤드라 해시그래프 좀 중장기 대응,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는 차트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플로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코인이고, 차트가 딱 보니까 이게 10시간 차트예요. 10시간 차트에서 펌핑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플로키는 도치 시바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민코인이다. 같은 밈이 아니야. 진짜 막 이상한 잡코인들이랑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들어가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는 홀더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민코인 잘못 투자했다가 내 인생이 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흐름은 좋더라고요. 도치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보면 뭐가 등장을 해주겠죠.
크레더블 크립토가 이 XRP 얘기를 했습니다. XRP BTC 차트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는 이게 30% 이상 빠질 때까지 관심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니까 XRP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애증 관계를 가진 XRP에 주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표현 자체가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가장 큰 애증 관계를 가진 종목. 그쵸. 애증 관계를 가졌죠. 애증 관계죠. XRP. 바라보고 있으면 참 굉장히 훌륭한 종목인데 조금 차트를 보면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 소송 리스크 때문이라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건데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벌금 합의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에요. 그래서 4월 29일 직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한 6, 7월 2분기 전후 시점에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늦어지면 이제 해를 넘길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것과 별개로 지금 정식 재판이 4월 23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어떻게 될지, 어쨌든 배심원 판결 간다고 했으니까 2분기에 요거 결과까지 조금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벌금 합의와 관련해서 전격적인 합의를 뭐 하면 좋은데 지금 뭐 분위기를 보면 엄청 리플랩스에서는 SEC 갈구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전격적인 합의보다는 어쨌든 1심 재판으로 그냥 끝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조금 더 애증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오늘 뭐 시세 보니까 조금 반등을 해줬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1달러 위에선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는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엔진코인, 은진이가 차트가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엔진코인은 들고 있진 않는데 은진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죽 참 요때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엔진코인 하다가 은진이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와, 이 하락세기가 무려 644일 동안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주간 차트예요. 644일 동안 이어졌던 패턴이 지금 뚫릴까 말까. 뚫리면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단 저항 돌파 지지까지 잘 받아주면.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 첫 번째는 0.73달러, 중기적인 목표 두 번째로 1.08달러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기 목표 첫 번째로 1.9달러, 장기 목표 두 번째로 3.5달러, 장기 목표 세 번째로 7.8달러. 와, 은진이 7.8달러? 진짜 가능할까? 뭐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장기 목표 세 번째 최종 목표는 이번 강세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진이 지금 들고 물려 계신 분들은 요 차트 보시고 좀 힘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강세장에서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메타버스에 대한 주목도가 이번에 애플에서도 지금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게임파이 프로젝트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들어가고 있는 카테고리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아셔야 돼요. 트렌드, 게임파이, 오늘 조금 오늘 강력하게 좀 짚어봤던 AI,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 주구장창 짚어봤었던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리얼월드 에셋, RWA, 이런 식으로 테마의 카테고리를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은 프로젝트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